네, 안녕하세요. 일본어로 공부해서 일본어로 떠나볼까요? 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될 사회복지학과 최하은입니다. 네, 저희 강의의 순서는 바로 들어가서 첫 번째, 일본어 바로 알기, 그리고 두 번째, 쉽고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EGM4 공부법, 그리고 세 번째는 실전 여행 일본어입니다. 저희의 목적은 이제 실제로 일본어를 익혀가지고 여행을 떠나서 사용할 수 있는 실전 여행 일본어를 배우는 게 목적이지만 그 전에 일본어의 기초인 이제 히라가나 가타카나부터 알아볼까 하는데요. 먼저 일본어는 히라가나 가타카나로 이루어져 있으며 청음과 타금, 반타금이 있습니다. 청음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아이우에오 같은 걸 말하고 타금과 반타금 같은 경우에는 깊게 들어갈 경우에는 어려울 수 있으니까 청음만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일본어 같은 경우에는 약 70%의 한자와 그리고 30%의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어를 깊게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제 한자를 공부해야 될 때 힘들어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자도 다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로 표기법이 있고 읽는 방법이 있으니까 공부하시다 보면은 쉽게 공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는 히라가나입니다. 자, 히라가나 같은 경우에는 고유 일본어와 일본인 이름에 사용되는데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일본어에 히라가나와 가타카나가 존재하는 건 아시지만 그 차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히라가나 같은 경우에는 고유 일본어, 저희가 쉽게 말하고 있는 곤니치와 같은 경우가 고유 일본어인데 그런 말을 사용할 때 히라가나가 사용됩니다. 이제 히라가나 같은 경우에는 50음도예요. 아카사타나, 하마야라와 10가지 행각, 그리고 아이우에오 5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읽는 방법은 아이우에오, 카키쿠케코 이런 식으로 아카사타나를 그냥 아이우에오 대입하셔서 읽으시면 돼요. 근데 이제 히라가나, 가타카나를 외우실 경우에는 이제 반복적인 학습과 계속 쓰는 연습과 읽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아직 쓰는 게 힘들 경우에는 그냥 일단은 보고 읽는 게 먼저니까 이렇게 문자를 보고 이 모양을 보고 이게 어떻게 읽는 건지 외우기 위해서는 이 순서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대부분 이 표를 보고 외우시니까 순서를 아시기 편하게 아카사타나 하마야라에 음료를 붙여서 아카사타나 하마야라와 이렇게 외우시면은 좀 더 쉽게 외우실 수 있어요. 그리고 히라가나나 가타카나에는 이렇게 응이라는 응이라는 히라가나가 있는데 이 히라가나 같은 경우에는 단어에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단어의 시작점과 끝 지점에 사용되지 않아요. 단어 중간 지점이나 단어 중간 지점에 말이 나올 경우에 사용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뒤쪽에 회화를 보다 보면은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외우실 때 아카사타나 하마야라와 응 이렇게 외우시면은 히라가나를 좀 더 읽으시기 편하게 외우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가타카나입니다. 네, 가타카나는 제 주변에서도 일본어를 배우시는 분들 대부분이 히라가나는 금방 외우시는데 가타카나는 이제 공부하시는데 힘을 들어가시는 분들 되게 많이 봤어요. 그 이유는 아마도 저희가 일본어를 볼 때 히라가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익숙하잖아요. 하지만 가타카나 같은 경우는 익숙하지 않은 글자이기 때문인 것 같은데 똑같습니다. 50음도이고 10가지 행과 5가지 단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똑같이 읽는 방법은 아이오에오, 카케크케코, 사시스세소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외우는 방법은 솔직히 이제 읽고 외우는 거기 때문에 무작정 보고 외워야 되는 수밖에 없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카사타나 하마야라와 이거를 제가 가르쳐드렸던 그 음률에 맞춰서 외우시면은 좀 더 쉽고 빠르게 외우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가타카나 같은 경우는 외래어 외국인 이름, 그러니까 저 한국인 이름을 최하은을 일본어로 표기할 때 가타카나로 표기합니다. 히라가나로 사용하지 않고 가타카나로 표기하게 됩니다.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자, 두 번째로는 일본어 EGM1. 이거는 제가 실제로 약 5년간 일본어를 공부하면서 실제로 이 단계로 공부를 했는데 너무 빠르고 재밌고 쉽게 공부를 해가지고 여러분들과 이 공부 방법을 공유해드리고 싶어서 네,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먼저 일본 TV 프로그램 보기입니다. 사실 일본 텔레비 프로그램을 제 주변에서는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보시는 분을 되게 많이 봤어요. 그 외에도 애니메이션 외에도 예능 프로그램, 드라마, 영화 등 일본의 매체들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 중에서 저는 사실 일본 TV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추천하는 매체는 일본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일본 예능 프로그램 중에는 여러 가지 예능 프로그램이 있지만 제가 추천하는 거는 이제 30분 정도로 이루어져 있는 이제 단편 형식으로 되어 있는 이제 짧은 예능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한 가지 주제를 정해서 뭐 먹방이라는 주제로 하는 프로그램, 그게 1시간짜리가 아니고 30분짜리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다양한 주제를 보다 보면은 다양한 언어를 들을 수 있어서 좋겠지만 다양한 주제를 보다 보면은 일본어를 처음 듣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들릴 수 있어요. 그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예를 들어서 한 문장을 들었는데 거기에 몇 개의 단어가 있는지 안 들릴 수 있는데, 한 가지 주제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보면은 대부분의 말이 반복돼요. 예를 들어서 먹방 프로그램을 보면은 맛있다의 오이시, 우마이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거를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은 그 표현을 잊어먹지 않고 기억할 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 봤던 프로그램이 먹방 프로그램이었어요. 거기서 제가 처음으로 배운 일본어가 오이시, 우마이, 이렇게 맛있다라는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 텔레비 프로그램을 보는 걸로 끝이지 아니하고 거기서 발전되어서 나만의 단어 사전 만들기가 이 일본 텔레비 프로그램 보기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일본 TV 프로그램을 처음에는 이렇게 그냥 부담 없이 재미로 보시면서 이 단어도 들리네? 이 단어도 들리네? 여기 이건 문장이고 이 부분이 단어구나. 이렇게 의식하시면서 보시다가 이제 두 번째로는 제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어폰으로 텔레비 프로그램을 들으면서 들리는 단어를 그냥 공책 한 곳에다 막 적는 거예요. 뭐 히라가나를 외우셨다면은 히라가나로 적으셔도 되고, 가타카나를 더 공부하고 싶으시다면 가타카나를 외우신 분은 가타카나로 적으셔도 되고, 그 외에는 그냥 한글말로 뭐 아리가또 고자이마스를 들을 경우에는 한글말로 그냥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렇게 듣고, 예를 들면 곤니치와 이렇게 들었을 경우에는 공책 그냥 곤니치와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그렇게 적으신 후에 이제 그 예능 프로그램 30분짜리 봤으면은 적어도 30-40개 이상의 단어는 들리실 거예요. 그걸 알으실 수 있고 적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제 거기서 단어들을 꼽는 거죠. 추려서 내가 몰랐던 단어들을 추려서 그 사전에 검색을 해보는 겁니다. 이제 네이버에 예를 들면 아리가또 이렇게 검색하면 아리가또가 나오겠죠. 이제 히라가나가 뭔지, 예를 들어서 그 말이 한자로 사용되어 있다면 한자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읽는지, 어떤 뜻을 담고 있는지 이거를 찾으실 수 있으실 텐데, 그거를 찾아가지고 나만의 단어 사전을 만드는 거예요. 나만의 단어 사전을 만들 때는 일본 텔레비 프로그램 보기에서 좀 더 발전해서 더 다양한 주제를 보시는 게 좋겠죠. 만약에 내가 의학 용어를 알고 싶다, 일본의 의학 용어를 더 알고 싶다 이러실 경우에는 일본의 의학 드라마를 보시면 되겠죠. 또 다른 뭐 의학의 정치적, 법률적 용어를 알고 싶다 이러실 경우에는 일본의 정치적 사상과 그런 법률 용어가 많이 나오는 그런 드라마를 보시면 되겠죠. 그런 드라마를 보신 후에 들리는 단어를 콕콕 집어서 나만의 단어 사전을 만드는 것을 되게 추천드려요. 실제로도 공부해봤을 때 제가 일본어 공부를 한 4년째 했었을 때 제가 만들어 놓은 단어 사전이 약 단어가 1000개가 넘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냥 자주 듣고 자주 보고 자주 쓰고 자주 읽는 게 사실 언어로는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일본으로 자유여행 떠나기입니다. 역시 일본어를 한국에서 배우다가 실제로 그 배운 이론을 가지고 일본으로 떠났을 때 쉽지 않았어요. 저는 실제로 일본어로 자유여행을 일본어를 공부하고 나서 1년이 지났을 때 부모님께 나 일본어 실력이 얼마나 늘었는지 궁금해 라는 그런 의견으로 그렇게 해서 부모님한테 논의를 해서 혼자 갈래요 하고서 했는데 너무 어려서 부모님이 데려다 줄게 하고서 아버님께서 데려다 주시고 저는 실제로 혼자서 약 4박 5일 정도의 시간을 일본에서 혼자 머물렀었는데 저는 나름 1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제가 일본어를 되게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제 또래 친구들보다는 일본어를 그래도 좀 잘했고 알기 때문에 잘한다 생각했는데 막상 일본어를 배운 지 1년이 됐지만 히라가나 가타카나를 다 읽을 수 있고 기초적인 한자들은 다 알지만 실제로 일본에 가서 일본인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 못 듣겠는 게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느낀 건 일본 TV 프로그램을 볼 때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말을 빨리 하는 게 아니구나. 저희 한국 TV도 그렇죠. 프로그램에서 말을 막 빨리 하진 않잖아요.
천천히 하는 경우가 많죠. 알아듣기 편하게. 그와 마찬가지로 일본 프로그램도 그랬던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일본인과 처음에 딱 대면했을 때 정말 주의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일본어를 가장 빨리 단시간에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일본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패키지 여행이나 이렇게 정해져 있는 일정에 맞춰서 이제 가이드의 지시에 따라서 여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혼자서 일본으로 자유여행을 떠날 계획을 잡고 그냥 자유롭게 계획을 가고 싶은 곳을 적어가면서 그냥 실제로 거리를 걸으면서 그냥 뭐 마시고 싶은 게 있으면 자판기가 되게 많지만 그냥 편의점에 가서 사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런 말 한마디라도 더 할 수 있으면은 일본인과 말을 틀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일본으로 자유여행 떠나는 게 진짜 가장 좋고 쉽고 재밌는 공부 방법이겠죠. 그러니까 일본어를 공부하실 때 가장 높은 목표, 그러니까 일본어를 공부하고 나서 내가 일본어 실력을 얼마큼 됐는지 확인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행을 떠나는 방법이겠죠. 아무래도 그 나라에 가서 실제로 소통을 해가면서 내가 이 정도 실력이었구나. 내가 좀 더 공부가 필요하겠구나. 이러면서 이제 한 번 더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의지도 그렇게 의지도 심어올 수 있는 그런 좋은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일본어로 자유여행 떠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일본어 회화뿐만이 아니라 일본에 여행 갔었을 때 실제로 많이 사용되는 일본 실전 여행 회화가 필요하겠죠. 솔직히 뭐 요즘은 일본이 가격이 싸고 그렇다는 이유로 일본으로 여행 가시는 분들을 주변에서 되게 많이 봤는데 그래도 여행을 갔으면은 기초적인 일본어라도 하고 가서 일본인과 소통을 할 수 있다면 더 즐겁고 추억에 남는 여행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일본어 여행 회화입니다. 하지만 여행 회화 하기 전에 기본적인 인사를 이렇게 제가 만들어 왔어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아침, 점심, 저녁 인사가 따로 나누어져 있진 않잖아요. 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뭐 굿모닝, 굿애프터는 굿나잇 같이 아침, 점심, 저녁 인사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먼저 아침 인사는 오하요 고자이마스, 오하요 고자이마스, 좋은 아침입니다 라는 뜻인데요. 이제 친구들과 만났을 경우에는 오하요 고자이마스는 경어입니다. 네, 조금 높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냥 친구들끼리 만났을 때는 오하요, 좋은 아침 이렇게 인사를 하면 됩니다. 점심 인사는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시고 가장 많이 들어봤을 일본어죠. 바로 안녕하세요, 곤니치와, 안녕하세요, 곤니치와, 곤니치와입니다. 곤니치와 같은 경우는 사실 점심 인사라고 적혀 있지만 그러니까 조금 경어로 좀 공손한 표현이어서 이제 곤니치와는 그냥 잘 맞는 곳에 사용돼요. 그냥 시간대 별로 사용되지 않고 그냥 만났을 때 곤니치와 이렇게 인사를 하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 저녁 인사 곤방아입니다. 곤방아는 그냥 저녁에 만났을 때 해가 지고 나서 만났을 때 곤방아라고 인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잠자리 인사입니다. 잠자리 인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거를 되게 그냥 가족들과 집에서 오야스미나사이로 인사하는 거 되게 추천해드려요. 안녕히 주무세요, 좋은 꿈 꾸세요가 아니라 일본어를 공부하시고 계신 분이라면 부모님한테 오야스미나사이 아니면 뭐 형제 자매 분들한테 오야스미라고 인사하면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잠자리 인사는 오야스미나사이. 이제 친구들한테는 오야스미라고 인사를 하시면 되고, 자, 식사 인사입니다. 이거 식사 인사는 실제로 일본 여행 갔을 때 정말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죠. 음식점에 갔었을 때 음식이 나왔을 때 제 친구 중에 일본어를 잘 못하는 친구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를 외워가서 이제 그냥 무조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러고 밥을 먹었는데 그냥 잘 먹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먹으면 더 좋겠죠. 이타다키마스, 이타다키마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는 일본 애니메이션에도 많이 나와서 들어보신 적은 다 있으실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이건 좀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언어입니다. 고치소사마 데시다. 잘 먹었습니다. 고치소사마 데시다. 여기서 데시다를 빼면은 고치소사마 잘 먹었어. 친구가 뭐 밥을 사줬거나 아니면은 뭐 친구가 밥을 차려줬을 때는 그냥 고치소사마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자,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서 여행에서 실제로 많이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제가 실제로 일본에 가서 생각했던 말들은 많이 사용이 안 되고 뭐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했던 언어도 있겠지만 이 말도 부가적으로 더 필요하네 라고 생각했던 부분들, 그리고 제가 실제로 일본 여행을 갔다 와서 이 말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모아서 만들었습니다. 먼저 쇼핑. 여행을 가면 쇼핑을 많이 하시겠죠. 대부분의 관광객분들이 쇼핑 그 다음 관광이시겠죠. 저 또한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쇼핑할 때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알아야 되는 말이죠. 이쿠라 데스까? 이쿠라 데스까?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뭐 요즘은 근데 대부분 가격표도 너무나 잘 나와 있고,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라고 해가지고 세금이 붙어요. 어떤 물건을 사든 그냥 뭐 이 물건 하나 사서 거기 가격표에 108엔, 뭐 100엔 이렇게 적혀 있으면은 100엔 적혀 있으면 거기에 8%의 세금이 붙어서 108엔이라는 가격으로 계산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나는 이거를 100엔으로 알고 샀는데 왜 8엔이 더 나갔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세금 계산이 포함된 가격으로 나와 있는 가격표도 있지만 세금 계산이 안 된 가격표로 나와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럴 때는 솔직히 물어보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그래, 이쿠라 데스까? 라고 물어보면은 더 편리하고 빠르게 계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쇼인와 도코니 아리마스까? 이 상품이 어디에 있습니까? 네, 쇼인을 제외하고 도코니 아리마스까?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표현입니다. 대부분 일본 여행 가셨을 경우 뭐 어느 여행을 가셔도 마찬가지겠지만 쇼핑할 리스트, 쇼핑 리스트를 적어가지고 가져가시죠. 그럴 경우에 이제 나는 예를 들어서 곤약 젤리를 사러 갔는데 이게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을 경우에는 점원분들한테 물어보는 게 가장 빠르겠죠. 그럴 때는 곤약 젤리와 도코니 아리마스까? 아니면 곤약 젤리와 도코니 아리마스까? 유명한 일본에서 한국인들이 많이 사가는 거는 유명한 곳에 가면은 대부분 알아들으시니까 곤약 젤리 도코니 아리마스까? 더 짧게는 곤약 젤리와 도코 데스까? 어디에 있습니까? 어딥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선 제가 추가적으로 적어놨는데 외래어 같은 경우는 일본도 비슷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가 커피가 외래어잖아요. 그렇게 마찬가지로 일본도 커피를 똑같이 외래어로 사용을 하는데 발음이 달라요. 이제 저희는 대부분의 발음이 다 가능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P라는 발음이 되긴 하는데 이렇게 같이 썼을 때 발음이 안 되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커피를 일본어로는 코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론 비슷한 표현도 외래어를 똑같이 읽는 표현도 많고 하는데 일본의 표기 특성상 코히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조토마테 쿠다사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거는 사실 정말 많은 분들이 아시는 표현이실 수도 있고 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일본어 프로그램을 보셨거나 일본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조토마테 잠시만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제가 실제로 일본에 갔었을 때 가장 많이 사용한 표현입니다. 조토마테 쿠다사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쇼핑할 때를 제외하고도 돈 계산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상품을 다 찍고 나서 뭐 3,000엔 나왔습니다 라고 말하면은 저희 같은 경우 뭐 3,250엔 나왔습니다 라고 말하면 저희는 익숙하지 않은 지폐다 보니까 조금 꺼내고 계산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조토마테 쿠다사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말하면은 기다려주실 수 있겠죠. 그 외에도 뭐 음식을 주문할 때 뭐 아직 메뉴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점원이 와서 뭘로 주문하시겠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조토마테 쿠다사이 라고 말하면 기다려주실 수 있겠죠. 자, 네 번째 표현은 솔직히 많이 사용은 하지 않으니까 패스하고 다섯 번째입니다. 이건 제가 이제 2달 전에 일본을 다녀왔는데 그때 이 말을 되게 많이 썼어요. 바로 료슈슈 와스테테 쿠다사이. 료슈슈 와스테테 쿠다사이. 이제 료슈쇼는 영수증입니다. 그리고 스테테 쿠다사이는 버려주세요 라는 표현인데요.
실제로 일본에서는 이제 계산을 했었을 때 무조건적으로 영수증을 줘요. 이게 저거는 어디선가 정확한 건 아닐 수 있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영수증을 꼭 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이제 버려주세요라고 말 안 하면은 꼭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론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걸 외우실 필요가 없지만 이제 여행을 자주 갔다 오다 보면은 그냥 영수증 계산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필요가 없고 짐만 되고 나중에 쓰레기가 돼서 그냥 그 자리에서 버려달라고 말하는 게 더 편리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료슈슈와 스테테구다사이 외에도 그냥 스테테구다사이 이것만 외워도 편리하게 그냥 영수증 따지고 그래 스테테구다사이 라고 말하면 좀 더 편리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이제 실제로 관광지 들어갈 때 표를 구입하고 가야 되겠죠? 그럴 때 사용하는 표현들이에요. 자, 첫 번째 표현은 이제 표를 구입할 때 예를 들어서 어른 2장 주세요 라고 말하는 표현입니다. 오토나 2枚 오네가이시마스. 오토나 2枚 오네가이시마스. 어른 2장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오토나 2人 오네가이시마스. 오토나 2人 오네가이시마스. 어른 2명 부탁드려요. 위에는 2장, 아래는 2명이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뭐 어른 외에도 뭐 같이 가는 사람이 학생일 경우에는 각세라고 말하겠죠. 그러면은 뭐 오토나 1人と 각세 1人 오네가이시마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이거는 팁이라고 하기도 뭐한데 꼭 알아두셨으면 하는 이제 단어입니다. 바로 한국객 와리비키, 한국객 세일입니다. 일본 유명한 관광지에 가면은 이제 뭐 가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뭐 패스를 구입하고 가시는 경우가 있으시잖아요. 그 경우에는 그 패스를 구입한 사람들은 한정적으로 관광객 할인이 들어가시는 경우도 있고 뭐 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경우에 뭐 10% 할인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유명한 관광지를 가실 경우에는. 근데 그럴 때 물론 그쪽에서 먼저 외국인인 걸 눈치채고서 할인해 드릴게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솔직히 우물쭈물 가가지고 투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뭐 안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저랑 같이 갔던 친구는 그냥 제가 말을 잘했기 때문에 그쪽은 솔직히 말을 많이 안 하긴 했었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조금 짧은 영어와 짧은 일본어를 섞어서 얘기를 하는데 이걸 확실히 알아두면은 이 한국객라는 말은 알아두면 좋겠죠. 어디 가서 뭐 긴급한 상황에도 저 관광객이에요. 저 여기 사람이 아니고 관광객이에요 라고 말할 때도 와타시 한국객 데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으니까 한국객 꼭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일이란 표현은 물론 세일라고도 하기도 하지만 정확한 일본어 표현으로는 세일을 와리비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표현입니다. 한국의 안내쇼 아리마스까? 한국의 안내쇼 아리마스까? 한국어로 된 안내서 있나요? 저는 실제로 그런 관광지에 갔었을 때 실제로 안내서를 꼭 받아서 보는 편이에요. 먼저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는 이런 게 있구나 저런 게 있구나 먼저 파악한 후에 가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영화 또한 스포를 알고 보는 걸 되게 좋아하나 봐요. 마찬가지로 뭐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가는 걸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곳이 어떤 역사를 갖고 있는지 이곳이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진 곳인지 이런 걸 알고 가는 걸 되게 좋아해서 저는 꼭 안내서를 받아보는 편인데 거의 뭐 5곳 가면은 2곳 정도에서는 한국인이시냐고 물어보시고 먼저 건네주시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제 안 건네주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럴 경우에는 물어보면 되겠죠. 한국어로 안내쇼 아리마스까? 한국어로 된 안내서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고 보고 가면 더 좋겠죠. 여기서 안내쇼라는 말이 조금 어려우신 분께는 조금 잘못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간단하게 외울 수 있는 지도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치즈랑 말이 똑같아서 외우시기 좀 더 편하실 것 같아서 한국어로 치즈 아리마스까? 한국어로 된 지도 있나요? 라고 말하는 것도 괜찮은 표현이겠죠? 자, 그 다음 상황은 뭐 거리를 걷고 있던 도중에 갑자기 일본인이 말 걸었다.
아니면 뭐 쇼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일본인이 말을 걸었다. 근데 나는 일본어를 못하는 상황이다. 이럴 경우에는 당황하시겠죠. 근데 이럴 때 일본어를 딱 외워가지고 한마디 아, 私は 일본어가 ダメです. 일본어가 わかりません. 이렇게 말해주면 좋겠죠. 그럴 때 사용하셨으면 하는 표현 세 가지를 뽑아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 私は 일본어가 苦手です. 私は 일본어가 苦手です. 이제 苦手라는 말은 잘 못한다, 능숙하지 않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사실 私は 일본어가 苦手です라고 말할 경우에는 잘 못하더라도 알아들을 수는 있구나 라고 인식해서 계속해서 일본어로 말을 걸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나는 모른다고 말하는 게 모른다고 확실하게 표현을 하는 게 좋겠죠. 그럴 경우에는 私は日本語わかりません. 私は日本語わかりません. 저는 일본어를 모릅니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외워두시면 좋겠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 경우에는 실제로 제 친구가 외워서 써먹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기모노 대여를 하러 갔을 경우에는 실제로 진짜 일본인 한 분과 제가 이제 그분이 저를 담당해 주셔서 이제 기모노를 입혀주세요. 막 옷을 입혀주세요. 전통 옷 체험할 때. 그럴 때 막 일본인 분이 막 말을 걸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뭐 어떤 색으로 입혀드릴까요? 어디로 가실 거예요? 등등 말을 거는데 못 알아듣잖아요. 이렇게 대화가 안 될 경우. 근데 계속 말씀을 하실 경우에는 그냥 すいません. 私は日本語聞き取れないです. 죄송합니다. 저는 일본어를 잘 알아듣지 못해요. 라고 말하면 되게 좋겠죠. 실제로 제 친구도 이걸 사용했었어요. 私は日本語聞き取れないです. 私は日本語聞き取れないです. 라고 하는 표현을 외워두시면 좋겠죠. 자, 길 물어볼 때입니다. 이거는 실제로 자유여행 가신 분은 꼭 외워두셔야 하는 표현이에요. 왜냐면 혼자서 자유여행 하다 보면은 길을 안 잃을 수가 없겠죠. 타지인데 뭐 요즘은 근데 뭐 구글 지도 이런 것도 많이 나와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일본어를 공부하고 계시는 분이라면은 실제로 길을 잃었을 때 일본인 한 분 잡고서 뭐 물어보는 거 추천해드려요. 길 모르겠으면은 예를 들어서 나는 타워를 갈 건데 타워를 못 찾겠으면 타워가 도코 데스 까? 뭐 도쿄 타워를 찾는데 안 보여요. 그럼 도쿄 타워가 도코 데스 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걸 추천해드려요. 그럴 때 알아야 되는 표현이겠죠. 첫 번째입니다. 땡땡땡와 도코 데스 까? 어디는 어딥니까? 라는 표현입니다. 도코라가 어디 표현이에요. 아까 이전에 쇼핑에서도 쇼이와 도코니 아리마스까? 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도코라는 말이 사용이 되죠. 도코는 어디라는 표현이에요. 자, 다시 돌아와서 길 물어볼 때 어디와 도코 데스까? 뭐 바쇼라는 말은 장소라는 뜻이에요. 뭐 어떤 장소나 어딘가를 지칭해서 뭐 아까 마찬가지로 도쿄타워 도코 데스까? 뭐 도쿄타워는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이제 밑에 만약에 제가 길을 잃어버렸는데 길을 잃어버렸을 때 가장 좋은 점은 지하철, 역을 찾아가는 게 가장 좋겠죠. 뭐 사전에 내가 있는 곳과 가장 가까운 역은 미리 체크를 해두시는 게 좋겠죠. 근데 그 역을 못 찾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나는 하카타역을 가고 싶어. 근데 길을 잃어버렸어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내가. 그러면 지나가는 일본인 잡고 스미마셍 시레시마스. 죄송합니다. 실례합니다. 하카타역이요 도코 데스 까? 죄송합니다. 실례합니다만 하카타역은 어디에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친절하게 대답해 주실 거예요. 저는 실제로 10번 길 물어봤을 때 10번 다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물어보시는 거 추천해드려요. 자, 그 외에 지하철, 치카테츠, 공원, 공園, 역, 에키 이거 외워두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길을 물어봤어요. 일본인이 대답을 해주시는데 말이 너무 빨라서 못 알아들을 경우에 사용하면 좋은 표현이겠죠. もっとゆっくり話してください. もっとゆっくり話してください. 좀 더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라는 표현입니다. 뭐 이게 너무 길어서 외우시기 힘들다. 뭐もっとゆっくり話してください라는 표현이 외우기 힘들다 싶으면ゆっくり라고 말해도 알아듣을 수 있어요. 근데 뭐 이왕 공부할 거, 이왕 외울 거 한 문장 다 외워서 もっとゆっくり話してください라고 말하면은 좀 더 좋겠죠? 자, 근데 두 번째 표현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천천히 말했는데도 못 알아듣겠어. 그러면은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라고 물어야 되겠죠. 그럴 때는 뭐 이치도 이때 그다사이, 뭐 이치도 이때 그다사이,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아니면 그 외에도 그냥 뭐 이까이 이때 그다사이, 뭐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세요. 뭐 이까이 이때 그다사이 등등의 뭐 응용해서 표현을 단어를 여러 가지 단어를 외우시고 표현법을 많이 들으시면은 지금 있는 기본적인 문장에 더 응용해서 사용하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은 음식 주문입니다. 자, 음식 주문할 때 먼저 내가 먹고 싶은 음식점은 먼저 그 사전에 어떤 메뉴가 있는지 뭐 알아두고 가시는 경우가 많겠죠. 그 외에도 이제 음식점에 들어가면은 첫 번째로 받는 게 메뉴판일 텐데, 메뉴판 대부분이 이제 한국어로 된 메뉴판이 비치되어 있는 식당도 되게 많은데, 이제 그 경우에는 이제 유명한 식당 있잖아요. 뭐 한국인들이 추천하는 맛집 이런 데는 한국어로 된 메뉴판이 대부분 있습니다. 하지만 뭐 그냥 동네에 있는 맛집 이런 걸 찾아갈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럴 경우에 메뉴판을 주시겠죠? 그럴 때 그냥 그림으로 된 메뉴판이 있을 거예요. 그게 좋아요. 사실 음식 주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의 음식이 한자로 돼 있어서 일본어를 오랫동안 배우고 열심히 공부한 저조차도 음식을 읽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음식을 주문했을 때는 그냥 메뉴판을 찍고서 이거 주세요, 이거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하는 게 편하시고 더 나으실 거란 생각에 첫 번째는 고레 구다사이, 이거 주세요, 고레 구다사이, 이거 주세요 라는 표현이에요. 물론 메뉴판을 못 가르칠 때도 있지만 상대편이 먹고 있는 게 맛있어 보여요. 그러면 고레 구다사이 아니면 아레 구다사이, 적어주세요 라고 표현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부탁합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오네가이시마스, 이 표현은 정말 알아두시면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음식을 주문할 때를 제외하고도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물을 다 마셨는데 물이 없어. 뭐 그러면 뭐 물이라는 표현을 일본어로 모르겠어요. 그냥 워를 오네가이시마스 이래도 되겠죠. 아니면 물이라는 표현이 미즈라고 말을 하는데 미즈 오네가이시마스, 미즈 구다사이 이런 표현을 하면 되겠죠. 사실 구다사이보다는 오네가이시마스가 좀 더 공손한 표현이에요. 좀 더 경어죠. 오네가이시마스는 좀 더 공손한 표현이니까 뭐 구다사이 이런 표현보다는 오네가이시마스라고 말을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표현입니다. 마지막 표현인데 이거는 필수적으로 외우시는 걸 추천해드리는 3가지 언어입니다. 문장입니다. 여행을 실제로 갔을 때 뭐 이런 말을 할 리는 솔직히 쓸 일이 별로 없긴 하지만 이제 혹여나 알아두시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3가지 꼽아봤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저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와타시와 한국から 来ました. 와타시와 한국から 来ました. 저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두 번째는 와타시와 나마에또 모시마스 라는 표현인데 나마에는 이름이라는 곳이에요. 저 가로에 자기 이름을 넣어놓고 와타시와 하은또 모시마스.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표현 중에 모모 데스라는 표현이 있으실 거예요. 뭐 와타시와 하은 데스 분명히 맞는 표현은 맞아요. 하지만 좀 더 그런 표현보다는 공손한 표현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저는 모모또 모시마스, 모모라고 합니다. 모모또 이이마스, 모모라고 불립니다 라는 표현을 추천해드려요. 그 중에서 모모또 이이마스는 솔직히 저희가 일본어를 공부하다면 이에루라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모르실 만한, 많이 안 들어보셨을 만한 표현을 적어왔는데 와타시와 하은또 모시마스, 저는 하은이라고 합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 표현은 제가 사전에도 이제 매표소에서 관광객이라는 말 기억해 두시라 했잖아요. 이제 저는 관광객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와타시와 한국객 데스. 와타시와 한국객 데스. 자, 이 3가지 문장을
합쳐서 말을 하면 더 좋겠죠. 예를 들어서 저는 한국에서 온 관광객 하은입니다 라고 표현을 할 경우에는 와타시와 한국가라 기타 한국약 하은또 모시마스 라고 표현을 하시면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또 하나를 더 만들어 보면은 저는 관광객이며 한국에서 왔습니다 라고 할 경우에는 뭐 와타시와 한국약 데스 そして韓国から来ました라고 말하면 되겠죠. 뭐 앞에 표현이 솔직히 가장 나은 것 같아요. 한 번 더 같이 해볼까요? 私は韓国から来た観光客ハンと申します라고 표현을 하면 저는 한국에서 온 관광객 하은입니다 라고 이 표현은 뭐 예를 들어서 게스트하우스에서 갈 경우에도 사용하실 수 있겠다. 뭐 자기소개를 할 경우에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숫자입니다. 제가 숫자는 넣어둔 이유가 실제로 일본 여행 갔었을 때 가격표도 그렇고 숫자는 기본적으로 읽는 방법 알아두시면 좋잖아요. 그래서 먼저 기본적인 1, 2, 3, 4, 5, 6, 7, 8, 9, 10 1부터 10까지만 공부를 할 건데 읽는 방법은 1, 2, 3, 4, 5, 6, 7, 8, 9, 10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4하고 7에 두 가지 표현이 적혀 있죠. 유일하게 이 두 가지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나라도 그런 문화가 옛날에 있었잖아요. 지금도 아마 있을지도 모르는데 뭐 사가 죽을 사자를 써서 좋지 않은 표현이다. 근데 실제로 이 시라는 표현이 이제 일본의 죽을 사를 읽을 때 시라고 읽어요. 예를 들어서 사막 하면 시보라고 말을 하는데 그래서 이 시라는 표현이 좋지 않다 해가지고 쓰는 표현이 영입니다. 마찬가지로 7, 시치 이 시라는 어감이 좋지 않다. 죽음이라는 거와 연관이 돼서 어감이 좋지 않다라는 의미로 나나 시치를 제외하고 용, 나나 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1, 2, 3, 4, 5, 6, 7, 8, 9, 10 같은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외우시면은 그냥 입에 붙게끔 많이 읽으시고 한자는 저희가 똑같잖아요. 그쵸? 1, 2, 3, 4, 5, 6, 7, 8, 9, 10 저희가 쓰는 한자는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중간에 제가 100, 1000만 단위를 넣어놨어요. 이 이유는 솔직히 제가 숫자를 가르쳐 드리는 이유도 돈 계산. 예를 들어서 뭐 3650원 나왔으면 3650엔 데스 뭐 이렇게 들을 경우 물론 나와 있겠지만 듣는 걸로 놓칠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또 알아들을 수 있으면 더 좋잖아요. 자, 먼저 100입니다. 100이란 표현은 100 예를 들어서 뭐 700 700 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 다음은 1000 1000 뭐 4000엔 해보면 4000엔 해보면 4000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4000엔 이럴 경우에. 자, 그 다음 만입니다. 만은 똑같아요. 저희가 뭐 1만원, 2만원 하듯이 똑같이 1만엔, 2만엔 이라고 말하는데 뭐 6만엔 할 때 6만엔 만엔 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자, 일본어는 저희가 1개, 2개, 3개, 4개 할 경우에 저희는 그냥 일반적으로 읽는 숫자가 똑같이 1, 2, 3, 4를 읽고 거기에 개라는 말을 붙이잖아요. 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수량을 셀 때 읽는 법이 일반 숫자와 확 달라집니다. 이거는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걸 외우는데 많이 힘이 들었고 여전히 헷갈리는데 먼저 1, 히토츠 1, 히토츠 이제 2개 2, 2개 2つ 2つ 3개 3つ 3つ 4개 4つ 4つ 5개 5つ 5つ 6개 6つ 6つ 7개 7개는 똑같아요. 7つ 7つ 8 8개 8つ 8つ 9개 9つ 9つ
10개 토라고 말합니다. 뭐 저도 여전히 헷갈리는데 7 나나를 제외하고는 표현이 정말 다르죠. 겹치는 표현이 정말 하나도 없어요. 특히 9 코코넛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특색이 있어서 외우시긴 편하실 텐데 뭐 큐, 코코넛 전혀 연관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히토츠 따즈 미츠 요츠 이거는 그냥 정말 반복적으로 하면서 외우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거 외우는데 시간 꽤 걸렸어요. 자, 이렇게 숫자 같은 경우에는 숫자를 외워두시고 응용만 보면 쉽겠죠. 예를 들어서 32 이렇게 말할 경우는 사주니 이렇게 32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3,000엔 말하면은 삼생엔 이렇게 말하면 되고 뭐 65,000엔 러그마 고생엔 이런 식으로 외워두시면 응용해서 사용하시면 좋겠죠? 자, 이로써 제가 준비해온 일본 여행, 실전 여행 일본어 회화는 여기까지입니다. 뭐, 짧은 시간에 공부하는 거여서 사실 반복적인 학습이, 언어는 계속 반복적인 학습에 의해서 더 실력이 늘고, 느는데, 이렇게 솔직히 단시간 보는 걸로, 단시간 몇 번 말해보는 걸로는 익혀지지 않겠죠. 그래서 일본어뿐만이 아니라 모든 언어를 공부할 때 반복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흥미를 가지고 여러 가지 라디오도 들어보고 노래도 들어보고 이런 식으로 흥미를 가지고 더 많이 듣고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많이 말하면은 솔직히 금방 늘 수 있겠죠. 제가 지금 가르쳐드린 표현들은 사실 단기간에 외우시기는 좀 힘들 거예요. 하지만 제가 아까 가르쳐드린 이지앤펀 공부법에 대입하셔서 공부를 하셔도 여러 가지 응용이 가능하셔서 일본어 공부하실 때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의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